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저녁 8시 1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6%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참 중국장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장 막판에 매물이 진짜 많이 쏟아지는 모습. 오늘 대출 우대금리 동결한 뒤에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중국장을 보면서 이게 언더슈팅 자리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저기 위에서부터 추세를 그어둔 하단부까지 거의 지금 도달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자리가 만나는 정도까지 내려오면 요 밑으로는 언더슈팅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장도 투매를 만들고 나서 터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제 찍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생은 ELS가 걸려 있어가지고 진짜 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ELS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만기가 1월부터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가자, 조금이라도 올라가자의 바람과 달리 계속 땅굴을 파고 있는 모습, 좀 안타깝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와 반대로 중하권 증시에 이제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완벽한 디커플링 현상, 즉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멈추고 이제 꺾여져서 내려온다면 외국계 자본 이탈이 상당히 많았던 이제 홍콩하고 중국 쪽, 특히 먼저 중국이 먼저 반응할 것 같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터닝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뭐 한 번에 못 올라가겠지만, 한 번에는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지난 2018년에서 내려왔던 요 모습처럼 다중 바닥이라도 형성을 하면서 이제는 반전 시도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이제 빅세븐 중심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끝내고 터닝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나스닥의 개인 숏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 저는 이제 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유진투자선물, 그리고 삼성증권 등 몇 개의 증권사들을 지금 체크하는데, 삼성 쪽은 사실 지금 뭐 해외 선물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들락날락 변동이 좀 심하고, 이베스트와 유진 쪽을 놓고 봐도 개인들의 해외 선물 쪽에서 숏 비율이 나스닥에서는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언젠가 끝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을 내는 순간 이제 중국 증시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Y축 반전 해보면은, 지금 중국 증시를 Y축 반전해 보면은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고가를 벗겨내고 올라가죠.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제 그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근데 항생 2.27%, 상해종합 2.68%좀 크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즘 중화권 증시랑 디커플링을 만들고 있지만 최대한 반영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이 정도 하락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상승 반전에 좀 발목이 잡힌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금요일에 나스닥 급등, 뭐 이제 나스닥 100과 S&P 500이 막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직 이제 신고가를 내려면은 좀 남았는데, 어쨌든 이 빅세븐 중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이제 상당히 뚫려서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함부로 추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해석하고 전략을 짜보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외 증시는 좀 요약해서 보고, 오늘 우리 장은 이제 제주반도체, 인터플렉스, 제주반도체, 인터플렉스가 이제 각각 17%, 12% 상승, 네오셈이 29%,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가 뭐 상한가, 이수 페타시스가 22%, 이렌시스가 뭐 16%등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영향으로 그렇게 강세로 좀 출발했고, 또 장중에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를 만드는 부품주들이 조금 올라간 경향도 강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갤럭시 S24 판매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이제 교체 시기를 미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휴대폰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생기면서 이제 부품주들 부각받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나온 게 이제 대형마트 SSM 의무 휴업제 폐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마트와 롯데 쇼핑이 각각 5%대, 롯데 쇼핑이 4%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요. 워낙 이제 많이 내려오는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매물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호재 분위기 속에서도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신세계 건설을 살리기 위해 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룹 내 돈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신세계 건설을 살리는데 아마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마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재 부분을 상쇄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많이 위험하죠. 지금 뭐 신세계 건설 이야기도 있지만 롯데 건설이나 뭐 비상장 빼고 나머지 상장주들도 지금 태형건설발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상태죠. 태형건설을 구제를 해주자니 이제 세금을 써서 구제를 해주자니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공적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가지고 살려줬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더라도 이제 그것처럼 이제 어느 특혜 논란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니 또 그렇게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또 내버려 두자니 연쇄적으로 부도가 생길 가능성 그리고 금융권 위기로 은행들의 위기로 진화될 가능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연쇄부도 위기는 맞죠. 그래서 위기의 모습으로 코오롱 글로벌이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7%대 하락, 대우건설은 2.5%, 현대건설은 2.8%대 하락을 보이면서 저가 갱신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유독 2차 전지들 많이 약했죠.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떨어지고 에코프로 LNF, LG에너지솔루션 등 굵직한 2차 전지주들도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 현물들의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맞아서 오늘 아침 제가 8시 50분쯤에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저는 오늘 338.4부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저항 인식 구간이고요. 그거를 돌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오늘 원웨이 상승을 가능하게 만드는 날이기도 하지만 수급이 따라주지 않고 해당 부근에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기가 고점이고 이제는 밑으로 돌리는 모습 그리고 최대 갭 오늘 생긴 갭을 모두 메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8시 40분부터 적어드렸는데 8시 40분, 50분이 아니라 40분이군요. 예, 40분경 적어드렸는데 그래서 본작을 미리 준비하시자. 그래서 오늘 아침 강세 이후 수급 살피고 338.4를 넘기 전까지는 상승 후 꺾임 가능성, 오름숏 이제 우리끼리 약속한 거 올랐을 때 숏을 보자, 저항을 보면서 숏을 보자의 무게를 일단 둔다. 어디까지? 338.4까지. 근데 오늘 프리장에서 338.5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분에 338.4에 벌써 근접했는데 일시적으로 살짝 넘어가는 것 정도는 유연하게 봐야겠네요. 이제 프리장에서 다 도달하는 만큼 일시적으로 0.1 정도 올라간 것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때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장 초반에 슬쩍 한 800억 정도까지 산 뒤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매수가 없었고 급격한 속도로 본장 시작하면서 한 40분 정도를 내리꽂았죠. 선물에서 한 20분까지는 분당 200억 정도의 속도로
매도를 했고 40분까지는 분당 100억 정도의 속도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샀던 외국인들의 반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원웨이 상승은 아니라는 판단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적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숏을 공략하신 분들 어디까지 보자? 뒤에 박스 전망이 나올 때까지 제가 여기 구간 통과하면서 오늘 수급 멈췄다. 언제? 외국인들이 4천억 넘어가지 않는다. 제가 4, 5천억 넘어가는지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딥니까? 여기 9시 43분에 한 4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뒤에 멈췄죠. 그래서 그 뒤로는 오늘 멈췄다. 오늘 여기서 판단해서 10시 전에 판단해서 오늘 촘촘한 박스 전망이다. 이미 아침에 움직일 거 다 움직이고 이제는 변동폭이 작은 촘촘한 박스 구간이다. 그러니까 일당하신 분들은 마무리 짓고 이제 그 금액을 수익을 지키자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다가 굳이 박스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향한다면 하락 쪽으로 향할 것이다. 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맞게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의 결과가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방에 오늘 보시면 여기 그때 왼쪽 끝에 글을 보시면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침 고가 전략과 이후 박스권 움직임 그리고 하방 압력 우세 모두 감탄하면서 공부합니다. 매매 많은 도움과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마무리합니다. 라고 178만원 인증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153만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510만원도 보이는데 510만원 수익을 내신 분은 오늘 가입 첫날입니다. 그래서 가입 첫날부터 500만원대 수익으로 잘 적응하시는 모습, 바로 적응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눈치를 좀 살피면서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손발을 좀 맞춰갈 만한 시간이 좀 호흡을 맞춰갈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6만원, 144만원, 250만원, 150만원 여러가지 32만원 수익 인증 올라왔는데 역시나 우리 메인은 우리 최커피님 최커피님 지금까지 수익금이 약 7억 5천이요? 7억 5천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 일주일 정도 만에 대략 한 7억 5천 정도의 수익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보면 대략 한 3억 5천 3억 이상은 수익을 내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중산인 멘트 참고하면서 매매 잘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유 물량 단가가 낮아서 종일 매도 청산하고 나머지 결제를 받아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330 콜옵션 거래량이 장중에 결제 들어가기 전까지 2200계약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한 450개를 갖고 계셨거든요. 거의 세력이죠. 전체 하루 종일 거래량이 2200 정도 됐는데 450계약을 갖고 오셨으니 얼마나 이거를 청산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호가에 하나씩밖에 안 올라오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청산을 열심히 해도 남은 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결제 들어가셔서 이제 청산을 한다 이런 거고요.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7억 5천에 엄청난 수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라이브 채팅 내용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제 들어오신 지 입장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어요. 근데 원래야 이제 모의 투자 5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전 5년 하시면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2달 전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조금 혼자 하다가 좀 꼬인다 요즘.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천천히 소액씩 일당 매매를 하시다가 승부처에서 이제 딱 승부를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공이 10년간 갖춰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따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만큼 내공이 내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항상 배운다, 나중을 위해, 나를 위해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내 실력을 쌓아 나가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이제 7억 5천 정도 수익이 생겼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방 분들도 모두 함께 좋은 결과의 기운이 돌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님도 1,000만 원 수익이 올라왔었는데 평소에도 이제 굵직한 수익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참 잘하시는 분이고요. 일당 1,000만 원 수익 잘 지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위클리 옵션에 대한 전망을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파생반에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함께 얘기한 내용 추정 범위 요게 그냥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만기 때마다 그날 만기에 움직이는 범위를 장중에 시간대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걸 만기 때마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9시 22분에는 이제 하단이 닫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다음 327.5에서 337.5로 다소 멀리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9시 58분 들어서 1시간도 안 됐을 때 5포인트 범위로 줄어들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332.5 풋에 대한 거는 이제 매도가 개인들의 참여 영역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풋 매도자들의 범위 설정이 평소랑 다르고 침범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결과를 보세요. 오늘 코스피 200 결과가 332.63으로 끝났습니다. 침범할 뻔했잖아요. 침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거의 이렇게 범위의 하단부에 붙을 것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평소에는 범위가 오늘 9시 58분부터 범위가 5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이거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요. 9시 58분부터 10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5포인트로 빠르게 닿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332.5에서 337.5 어딥니까? 여기랑 여기죠. 범위가 지금 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10시도 안 돼서 지금 거의 확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80%의 확률로.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하단 쪽으로 붙을 가능성을 더 높게 봤었죠. 그 다음 10시 25분에 332.5에서 337.5 그대로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단을 330으로 봐줘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값에서 놀기보다는 중간값이 여기잖아요. 자, 중간값에서 놀기보다는 하단에 치우쳐서 거래가 될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밑에서 놀았어요. 그쵸? 여기 중간값보다 밑에서 놀았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검은색으로 쳐놓은 범위 하단부, 중심값 하단부에서 놀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9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들이 풋매도를 포기하면서 원래대로 범위를 형성했다. 또 박스 우위로 살짝 반등한 구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2시 25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2시 넘어서는 청산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범위가 한 단계 더 좁아졌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범위가 보통 여기서 위아래 5포인트 범위가 일반적이에요. 5포인트나 7.5포인트가 일반적인데 2.5포인트까지 좁아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2시 25분에 이게 좁아져서 오늘 진짜 마지막까지도 진폭이 없겠구나, 마지막 변수도 크지 않겠구나 를 말씀드리면서 굳이 조금 열린다면 밑으로 선물 매도도 있기 때문에 밑으로 열릴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풀어갔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오늘 2시 넘어서는 332.5가 여기고 그 다음에 335가 여기죠. 오늘 이 범위 내로 들어올 건데 굳이 요 안에서 가운데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쵸? 못 올라간다라는 거. 근데 굳이 움직이자면 내려간다. 그래서 진짜 여기 갖다 붙였죠. 끝날 때까지 갖다 붙이고 끝났습니다. 종가로 추가 하락을 만들면서. 그런데 개인 풋이 많았던 332 풋옵션은 지켜내는, 그 자리는 지켜내는 정도로 끝났고요. 얘를 결제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먼저 보면 동시호가가 333.38로 진입해서 추가 하락 마감했고요. 332.63으로 끝났고 범위 최하단부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335 개인 영역을 살리지 못하고 마감했고요. 335 위클리 풋이 이론상 아침 최저가 대비 0.3, 최저가 대비 7배, 7배 결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풋 옵션에서 오늘 제법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 요건가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요거죠. 오늘 저점 0.32 대비 이게 결제가 얼마로 끝났나요? 요게 2.73인가로 끝났을 겁니다. 잠깐만요. 요게 위클리 옵션 월요일이 결제가 2.37로 끝났습니다. 이게 2.37로 끝나면서 대략 한 7배, 여기 써놨네. 7배 정도 저점 대비 이론상 이렇게 됐고, 실제로는 이제 결제까지 갔을 경우는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결제까지 갔을 경우는 대략 한 2~3배가 최선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의 만기 결과를 추정하자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12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2억 손실로 추정되고 금융투자는 18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손실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선물에서 다 덮어낼 수 있었고, 특히나 오늘 이제 미니 선물이 본 선물은 매도였지만 미니 선물은 또 그대로 있었죠. 근데 미니 선물의 미결이 계속 늘어난 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장중에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토탈은 매수지만 매수 쪽으로도 힘이 많아지고 매도 쪽으로도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 매수가 매도로 청산되지 않고 매도가 매수로 청산되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수의 힘이 계속되고 매도의 힘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니 선물 싸움은 해치 성향이다. 이제 메인 힘이 약해지고 본 선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 다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니 선물이 상당히 외국인들의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본 선물의 영역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본 선물에 의해서만 움직여줬죠.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위클리 옵션이 오늘 끝났고,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끝낼 건데,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세팅이 어떻게 됐냐. 1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3월물 누적 매도가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3,500억이 추가되면서 새해 들어서 6조 원의 매도가 돌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들어서 24년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3월물에 대해서 6조 원의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연말에는 이제 3조 원 정도까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토탈 이제 3조 원 정도의 매도다.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11월과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11월과 비교. 11월에 외국인들이 4조 원 정도 매도 세팅을 한 뒤에 청산 없이, 수익 청산 없이 나스닥 때문에 갭 상승, 공매도 금지 효과로 장대 양봉,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스위칭 하고 매수로 전환해서 매수로 수익을 보면서 내려오고 매도 세팅을 다시 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스닥 때문에 또 갭상승은 보였는데, 이제는 뭐 이때랑 비교하자면 여기에 호재가 나올 타이밍인데 공매도 금지만큼의 힘을 뭘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없이 이제부터는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38.4의 저항은 지난번에 제가 유심히 봐뒀던 자리입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만들면서 노력하던 때에 338.4와 5 부근에서 정말 계속되는 호가 매도 현상, 호가를 계속 막아서는 현상 포착해서 그때부터 라인을 그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옵션 가격을 어느 정도 봐가면서 오늘 정점에 대한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좀 봐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난 금요일을 제외하고 1월 5일 이후에 계속 콜매도만 고집하는 외국인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계속 콜매도만 하고 있는 외국인들, 오늘도 24억 월물 옵션에 대해서 매도, 그거는 개인들이 40억의 콜매수가 나온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개인들이 40억 산 거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나눠서 매도했다라는 거고, 오늘 장중 일부 특정 개인의 335 풋옵션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풋옵션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긴 했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이상해. 사실 이 개인들이긴 개인들인데 저는 이 주동개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357.5에서 죽은 주동개미, 347.5 콜옵션 고집하다가 익절 못하고 죽은 개미와 같은 건진 모르겠지만,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동하는 개인 투자자가 한두 명 정도가 지금 오늘 풋옵션 335, 월물 풋옵션 335 비싼 건데 그거를 좀 사들인 모습이 포착됐고요.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한 2억 정도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요. 장중에 장 마침 때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있었지만 얘가 이제 누적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래서 기존에 개인들의 콜 매수가 좀 많아가지고 무시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물량이 더 늘어나는지 체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요인은 아니죠. 얘가 뭐 풋옵션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콜이 더 많으니까 강한 상승 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서 프리를 깎을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새해 들어서 주식 선물 매도가 많아지는 투자 주체들 누구요? 외국인과 금융투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서 1358억에 주식 선물 매도가 있었고 금융투자가 500억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700억대의 매도가 있었고요.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등의 주식 선물을 공매도 대신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 들어서 외국인의 860억 매도가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계속 밀리죠? 공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물을 사서 모은 다음에 팔아요. 그리고 나서 주식 선물로 매도 세팅을 합니다. 공매도가 있든 없든 할 건 다 합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공매도가 제한이 걸려도 하락 세팅할 수 있고요. 공매도가 허용이 돼도 자유롭게 허용이 돼도 상승하자면 상승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를 금융투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지금 때릴 물량이 금융투자가 지금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좀 낮아지면 삼성전자는 이제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까지도 기존에 매도했던 게 힘을 쓰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생긴 겁니다. 틈을 보이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도 틈만 보이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준비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2,5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들이 없어요. 예, 그쵸. 좋은 시그널들이 없고 그냥 진짜 하나 이제 기대자면은 이제 중국장이 터닝을 해가지고 미국장 꺾일 때 터닝해서 중하권 증시와 커플링이 되면서 조금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을 뭐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죠. 나스닥이 올라갈 때 우리 못 따라갔고 나스닥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빌미로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24년 초반이 되고 있는데 너무 이럴 때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몸을 움츠리고 보수적으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뭐 거래가 뭐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뭐 소액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평소보다는 방망이를 좀 짧게 주면 잘 챙기고 그다음에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또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소액씩 나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은 지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고 한 종목에 무리하게 태워서 꼬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단톡방에 입장하실 분들 어서 신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이제 파생반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약속드린 전체 100명 정회원 100명이 되면 모든 분들께 플러스 10일 드리기로 약속한 거 오늘 이제 완료가 돼서 지금 110명인데 실질적으로 104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명이 넘어가서 모든 분들께 주식반 포함해가지고 모든 분들께 플러스 10일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자정까지 회원이신 분들에 한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